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찾아뵙는 아프리카 병원 닥터 설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경외과 전문의 이현입니다. 저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 이진한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네, 저는 중국통 윤미량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이렇게 살찐 사람들 많죠. 많죠. 네, 우리 여기도 보면 살찐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살찐 사람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게 주제는 재밌어요. 우리가 살이 찌는 이유, 네. 우리는 왜 살이 찔까? 네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네. 비만의 사회학이라는 비만의 사회학이라는 지금 좀 화면 보이시죠? 특이한 네. 제목의 책이 출간이 되어서 네네. 그 저자분을 저작을 모시고 모셨습니다. 왔습니다. 네.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양리학교실의 네. 박승준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이십니다. 네. 예. 박승준 교수님은 딱 보면 제 얼굴의 절반이네요. 네. 원래 이렇게 마르기까지. 네. 참. 그러니까 비만을 네. 쓰기에 딱 그 자격이 되시는 네. 분 같아요. 우리 이현 선생님 만약에 이 책 썼다. 그러면 이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뭐 나만의 책임이 아니다가 오늘 키워드예요. 비만이 그렇군요. 꼭그 사람 책임은 아니다. 왠지 그러면 나의 또 어? 죄책감 이런 게 좀 네, 감분될 좀,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자책하지 말라. 네. 또 그 사람한테 너무 매도하지 말라. 네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저자분의 네, 소개부터 네,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게 좀 소개를 보여야 되니까. 해드리면, 네. 네네. 네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네네. 거기에서 의사시네요. 제이공학에서 박사를 하셨고 네네. 네, 경력은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에서 교환 교수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양리학교실 교수시고 네네. 특히 작년에 경희 펠로우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상당히 어너러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네? 어떤 상인지 좀 어떤 상인가요? 설명해 주시죠. 경희대학교에서는 1년에 한 교수님 두세 분 정도를요. 네.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 남기신 분, 그리고 이제 교육 분야에서 좀 우수한 업적 남기신 분을 선정해서 각각 두세 명씩 시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 경희펠로 교육 부분에 선정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올해의 교수네. 그러니까 베스트 티처를 베스트 티처. 말하는. 예. 네. 아주 학점을 잘 주고 또 그게 제일 더 중요할 것 같고 출석 안 부르고 강의 또 재밌게 하고 진짜 바로 설마 그렇다고 그렇게 그렇겠어요? 저서가 있으세요. 책을 많이 21년에 네네. 이제 비만의 사약 최근에 네네. 출간하셨고 네. 그다음에 작년에 당신이 상상조차 못해본 30년 후 의학 이야기를 여러분이 같이 쓰셨죠? 네. 이게 미래의학과 네. 관련된 것 네. 같아요. 예, 네. 30년 후에 의학이 네. 어떻게 변할까 그런 거 네, 한번 네. 그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양리학회에서 교과서 이우주 그 유명한 양리학 교수님 돌아가셨죠? 네네. 예, 그 양리학 강의라는 책을 또 역시 공조하시고, 네. 약간 다방면으로 활약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네. 자, 오늘 토픽은 사회적 비만. 비만. 내 아니, 몸은 뭐 사회의 것이다. 비만이라면 자기가 찐 건데. 책임도 우리 사회가 져라. 그 말씀이세요? 예. 비만은 흔히들 이 화면이 안 돼. 네네. 괜찮습니다. 얘기하시면. 말씀하세요. 네네. 흔히들 생각하기를 이제 많이 먹고 네네.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 본인의 잘못으로 생각을 흔히들 하잖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 네네. 이제 개인만의 잘못은 아니고 네. 사회가 워낙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한 것을 개인이 미처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살이 찌게 됐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밑에 보시면 이제 내 몸은 사회의 것이다라는 네.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는 흔히들 이제 매스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 아주 잘생긴 미남 미녀 배우들을 따라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특히도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네. 그 젊은 친구들은 네네. 그런 아주 날씬하고 잘생긴 그 탤런트나 배우들을 아이돌을 따라하기 네.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따라하니까. 예, 네네. 이거를 이제 몸의 사회화라고 부릅니다. 아, 몸의 사회화. 예, 아. 몸의 사회화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단적인 예가 그 2000년대 초반에 나이지리아의 그 미스 월드로 선정됐던 아그바니 다레고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네. 나이지리아는 그 아직도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렇지만 지금도 상당히 이제 잘 이렇게 못 먹고 네. 좀 마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다레고라는 그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주변에서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야 정말 헐벗고 못 먹은 사람이다라고 그 나라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미스 월드에 당선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광고판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하는 거 그 다음부터는 인식이 싹 바뀐 거예요. 특히 여성들이 저 다레고를 닮아야 되겠다. 그래서 잘 못 먹는 사회였던 나이지리아에서조차 다이어트 열풍이 한참 불었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그 사람에 이제 맞추는 거죠. 그 사회에서 정해놓은 어떤 내 몸을 사용하네요. 기준에. 그래서 이런 몸의 사회화라는 개념도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조석기니를 못 챙기는 판에 다이어트까지. 예, 그런 적이 네. 있었다. 우리 사회는 뭐 좀 그 나이지리아에 비해서도 되게 좀 심각한 뭐 우리도 그런 게 그렇죠. 예. 있죠. 네. 특히나 청소년들이 상당히 네. 심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네. 선생님 주요 관심 분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예, 이거 이렇게 어려운 얘기 오늘 다 하실 거예요? 좀 아닙니다. 쉽게 해주세요. 예, 네. 지나가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책의 내용은 보다는 상당히 좀 네. 축약을 하셨는데, 네네. 근데 보면은 이제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비만율이라든가 왜 우리는 비만에 취약한가? 네네. You are what you eat. 그럼 당신은 당신이 먹는 거다. 예. 동일시킨 거죠? 그렇죠. 당신이 네, 먹는 네. 것이 당신을 정의한다. 뭐 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환경을 바꾸자. 공중보건의 개입이 필요하다. 비만에 대한 인식이 바꿔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대충 이제 얘기를 하실 거고요. 네네. 예. 근데 갑자기 새해 계획을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네. 계획을 세웠냐 물어봤더니 한 90% 정도 사람이 세웠다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매 관리를 하겠다고 답을 했다는 네네네. 혹시 제가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네, 내년 초에 그렇게 세우시는데요. 네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런 운동이나 학원 업종 관련 카드 승인액을 조사해 보면 저렇게 1월 달에 맞아. 엄청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새 마음으로 이제 헬스장에 등록을 하고 네. 네. 학원도 이제 영어 공부 좀 해야지 하면서 학원에도 1월에 아, 엄청나게 예, 학원.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결심 산업이라 부르거든요. 아, 결심 산업. 예,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고 이제 가서 네. 해야지만 자기 굳은 의지를 가지고 와서 네네. 해야지만 그 지속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결심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근데 보시면 2월 달에 그냥 2월 달에 뚝 마이너스인데요? 떨어집니다. 네네. 떨어져서 너무 많이 네, 떨어지네. 그게 뭐냐면 다음에 보시면 이제 결국 작심삼일이죠. 네. 그러니까 굳은 결심을 하고 이번에는 꼭 살을 빼겠다라고 네네. 다짐하면서 헬스장에 갔지만 결국 네네. 운동은 너무 힘들고 먹을 네. 건 너무 많고 하니까 이제 실패하는 그런 작심삼일을 이제 대부분 네. 90% 이상의 사람이 겪는답니다. 네. 네. 이제 헬스장에 가보면 저도 이제 다녔는데 예, 확실히 1월 초에 예, 많죠. 막 바글바글해 그렇지. 네. 네. 그럴 때가 있다. 또 언제 많으시죠. 바글바글하냐면 이제 여름에 예, 네, 여름 방학 직전에 젊은 사람들이 또 예. 바글바글합니다. 방학 때 네, 해변 네, 가려고 그래서 뭐 요요가 남는다 뭐 그런 네. 얘기입니다. 음. 결국 살 빼기가 너무 힘든 이유가 도대체 뭔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냥 그 흔히들 생각하면 뭐 많이 먹고 네. 주변에 먹을 게 너무 많고 흔하고. 맛있는 먹을거리가 네. 너무 많고 운동은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살 빼기 힘들다고도 불평을 하는데 네. 이제 결국 그 생각해 보면 다음에 이제 이걸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살이 쪘으니까 빼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이 왜 쉽게 쪘을까? 전에 비해서 나도 모르게 되게 이제 살이 찐다라고 의식하면서 찌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요. 네네. 네. 근데 살이 맞아요. 쉽게 찌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잘 질문들을 안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게
사람들이 왜 쉽게 살이 찌는지 그걸 좀 알아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살이 쉽게 찌는 이유는 이제 아니 뭐 살이 쉽게 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안 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럼 사람에다가 몸에 추적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살이 찔 수밖에 몇 없는. 킬로는 왔다 갔다 해요. 네네.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면 쭉 빠졌다가 네네. 또 좀 약간 게을러지면서 좀 잘 먹으면 금방 몇 킬로가 늘고. 네. 예. 네. 그런 교수님 네. 얼굴은 별로 뭐 넘어가 뭐 빠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근데 저희 집 사람은 네. 평생을 아, 마음대로 먹은 것 같은데 네네. 뭐 거의 일정해요. 뭐 저희 연애할 때나 지금이나 아. 체중이 변동이 없어요. 예. 너무 부럽죠, 제가 보면. 체중 변화에 저항성을 많이 가지신 분이 네. 있어요. 부러운데. 그러니까 저도 뭐 빠지기는 굉장히 어렵게 빠졌는데 네. 찌는 거는 그냥 순식간에 찌는 빠진 스타일이고 거예요, 찐 우리 거예요? 네. 그죠 네, 저 팀장도 완전 풍선처럼. 풍선처럼 금방 찌더라고요. 네. 잠시라도 가만히 진짜 있으면. 놀라셨어요. 저한테 네. 방송에서 볼 때, 누구이 막 그.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은 원인이 아니다 이 네, 말씀이시죠? 흔히들 네. 생각하기로는 뭐 탐식과 체질이 나태가 원인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네.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네. 네네. 다음에 이제 보시면 2018년도에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가 대규모로 있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 데이터인데요. 본인의 현재 체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 어떻게 와. 생각하세요? 살쪘다. 매우 살이 쪘다. 만족을 못 하신다는 얘기죠. 네. 60.5%에 들어갑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근데 할 수가. 60.5%에 들어가는 분들 많은 경우가 네. BMI 25 안 돼요? 이하였답니다. 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정상인 예, 수치네요. 비만 수치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닌데 네네. 또 불구하고 나는 살이 쪘다, 나는 찐편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네. 비만의 사회학 시간에 강의 시간에 이제 음. 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네. 저보다 훨씬 높아요. 한 80%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20대 학생들이라 자신의 체형에 대해서는 별로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의학적으로는 살이 안 쪘는데 불구하고 예. 그렇게 본인은 생각할 수 쪘다고 나는 생각- 쪘다. 네. 근데 저는 제 컴플렉스네. 의학적으로도 또 살- 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의학적으로도 중요한데. 네.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본인은 아까 그러니까 살이 찐 원인이 본인의 책임이냐 혹은 아. 살을 못 빼는 책임이 본인의 책임이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저렇게 90% 육박하는 사람들이 와. 맞다. 자책을 많이 하고 내가 있네. 잘못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자네 책임이 했답니다. 아니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음. 이런 질문을 했더니요. 비만을 유도하는 사회적 요인이 있느냐라고 네. 질문했더니 또 그렇다네. 그렇답니다. 그렇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네. 아, 그러네. 모순되죠? 저도 내 네. 책임이라고 내 책임인데 생각하면서 또 내가 사회적 책임이다. 사는 사회에는 사회적 요인이 널려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회적 요인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 사회적 요인 때문에 살이 찌는 거는 내 책임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니까 네. 좀 모순되죠. 글쎄요. 그래서 앞에도 이런 안 맞네. 예, 사회적 요인에 대한 그 인식이 요즘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2016년부터 2015년, 16년부터 이제 그 교양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이런 저기를 학생들이 거의 뭐 많이는 못했는데 요즘은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처음에 그 이 과목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책이 강요된 비만인데요. 네. 제목이 참 안 맞죠. 그 강요 누가 비만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네, 강요는 할 수는 없는데 네. 네네. 그리고 이 늘어진 뱃살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그 부제를 보고서는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듣기는 괜찮은데 받아들이기는 어렵네요. 이 말을 해주면 네. 많은 사람이 이제 굉장히 안도하는 그런 내 책임이 아니래 뭐 그런 네. 식으로 저 검은손 이게 지금 예. 누군가 이게 참 궁금하네요. 저는. 네. 위에서 이제 조정을 네, 하고 조정을 네. 하고 있는 저 강요된. 누가 강요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네. 네? 그래서 네. 그 제가 원래 이제 그런 식욕 조절 물질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실험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런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식욕 조절 호르몬 그리고 위장관 식욕 조절 호르몬에 대한 실험을 하다가 이런 사회적 비만에 대한 그런 개념을 발견을 해서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어. 이런 개인의 책임인지 아니면 사회의 책임인지 그런 걸 한번
알아보는 그런 강좌를 비만에 마련했습니다. 대한 아주 독특한 시각이네요. 네? 네. 예. 네, 대개 의사들은 그냥 의학적으로만 예, 접근을 하는데 약간 예. 좀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예, 맞습니다. 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비만을 해가지고 이건 뭐 빨리 지나가도 뭐 될 것 네. 같고요. 이게 1980년대 이후로 네. 성인이건 특히 아동 비만율이 많이 증가해서 지금은 남자 여자 모두 3분의 1 이상이 BMI 25, 이제 과체중 아, 이상. 지금 좀 주황색이 비만이죠? 네, 그렇습니다. 깜짝이야. 아. 근데 이제 22억 명이에요, 그래도? 22억 명이 육박하는 엄청난 기아 인구가 8억 명이라니까요. 기아 인구보다 훨씬 더 많죠. BMI가 25 이상을 잡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생각보다 많네요. 맞네. 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지금 미국 보건영양조사를 이제 1961년 데이터하고 2002년 데이터하고 비교해 보면 그 1980년대 이전에는 크게 변화가 없다가요. 네. 그다음에 80년대 이후에 저렇게 급증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신장은 별로 안 늘었지만 몸무게나 BMI는 저렇게 많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남녀 모두. 남녀 모두. 네. 그래서 성인 인구 중 BMI 30 이상 비율이 미국에서는 뭐한 3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네. 3배 이상 증가하는 엄청난 80년대 이후에 네. 그 80년 고 70년대 말과 80년 그때쯤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월남전 때인가? 아닙니다. 그 닉슨 대통령 재임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건 이제 80년대 초반이었죠. 그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길래 설들이 그렇게 쪘어요, 그때? 잘 얘기했나? 이제 그런 닉슨 대통령이 이 식료품 가격 상승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다량 재배가 가능한 작물을 장려했는데요. 콩이나 밀, 옥수수 등 그걸 이제 장려하고 그것이 이제 가공 음식의 재료로 쓰이면서 사람들의 칼로리 섭취량이 한 20년 만에 570 칼로리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그게 닉슨 대통령 작품이에요. 그때 일어난 일이랍니다. 작품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줬겠는데? 미국이 먼저 네? 그 변화를 그러니까 미국의 그, 예, 그 곡물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예. 전 세계에 영향이 예. 갔겠죠. 그때 또 이제 뭐 마가린의 사용량이 또 최고조에 달했다고 하고요. 버터 대신 마가린을 많이 썼고 그다음에 액상과당 사용량도 그 당시 80년대 중반에 아주 최고조에 달했고 그다음에 이제 선진국의 농업 보조금 때문에 많은 곡물이 생산되고 그거를 이제 개도국으로 또 남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공식품 네. 만들어서 개도국으로 수출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미국인들의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지방 운동이 네. 70년대 말에 77년부터 저지방 식사를 권장하면서 네네. 미국인들이 이제 저지방 식사를 하게 됐거든요. 로우팻. 예, 로우팻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사람들의 살을 더 찌우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요요 가져오고 현상이에요? 왜요? 아니요. 그 지방은 포화 지방은 줄었는데요. 네네. 대신 이제 식물성 지방, 불포화 지방이나 아. 식물성 기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지방이나 아니면 되게 식물성 불포화 지방은 괜찮다 이렇게 알려져 그렇게 있는데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저 옥수수나 어떻게- 콩기름 같은 거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오메가 6나 뭐 그런 아. 오메가 3와 6의 비율이 굉장히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안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식물성 기름이. 예. 올리브유도 그래요? 올리브는 아니고요. 아니고요? 그런 이제 콩이나 뭐 콩기름? 이나 옥수수 뭐 해바라기 씨 그런 것 옥수수? 고열량 그 식품이 이제 불포화 지방을 포함한 식품이 야.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지방을 빼면서 네네. 식품의 맛이 없어지니까 거기다 대신 뭐를 넣냐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넣기 시작을 했답니다. 설탕이죠. 그러니까 설탕 사용량이 굉장히 액상과당과 설탕 사용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합쳐지면서 미국인들이 저렇게 비만과 당뇨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답니다. 중국도 콩기름 같은 거 많이 먹지 않나? 많이 먹죠. 네, 엄청 먹던데. 네. 엄청 막 살찐 사람 비만한 그래서 거. 예. 여튼 어떻게 그 시대에 뭔가 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책들이 결국은 개개인의 어떤 비만과 연관이 네. 돼버렸네요. 그렇죠. 네. 예. BMI라는 게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모르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예. BMI는 이제 체내 그 체지방량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비만을 측정하는 그런 아주 편한 지수인데요. 기술죠. 네네. 사실 뭐 저거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체중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비만이라 하는 거는 체내 체지방이 지방량이 과도한 상태니까 네. 이 체중과 또 지방량은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24.9까지는 괜찮은 겁니까? 그게 서양인하고 아시아인하고 좀 기준이 다르죠. 서양인은 과체중이 25 이상, 비만이 이제 30 이상인데 동양인은 우리나라 사람 포함한 동양인은 과체중이 23 그리고 이제 비만이 25 이상으로 하고 있죠. 고도비만이라고 하면 35는 넘어야. 우리나라 사람은 저 고도비만이 이제 3단계 비만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 35 이상입니다. 아. 저 그림을 보시면 이제 미국이 80년대 이후에 먼저 증가를 했고요. 올라갔네.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멕시코는 뭐 통계가 없어서 잘렸나요? 네? 멕시코는 과체중 비율이 상당히 엄청 높네요. 높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미국 전 데이터가 없어서 저렇게 잘린 거예요? 그런 네. 네. 미국과 거의 뭐 비슷하다고.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어쨌건 네, 멕시코가. 데이터 따라서는 더 높게도 나옵니다. 그렇죠. 한가리는 왜 이렇게 높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응? 식생활에 뭐 문제가 있나? 근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한국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네. 이거 양호하네. 다른 나라에 네. 비해서는. 맞아요. 한국 진짜 저 데이터는 좀 그 BMI 25 이상만 한 거니까요. 네. 우리나라로 치자면 사실 저 퍼센트는 좀 믿을 건 아니죠. 우리나라 그 비만학회에서 나온 데이터는 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OECD 오비시티 업데이트라는 그런 데이터에서 가져온 거고요. 한가리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비만 비율이 전반적으로 나라마다 다 증가 추세에 있네 네네. 보니까. 네. 예,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나온 데이터인데요. 네. 2005년도에 비해서 2018년에 이제 31%에서 38%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비만학회에서 나온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남성 비만율이 특히 더 많이 증가하고 네. 있습니다. 남자는 뭐 엄청 왜 그럴까? 남자가 더 여자들이 더 잘 찍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일을 남자 식단. 근데 이제 그 젊은 그 가임기 여성들의 비만율은 상당히 낮고요. 네. 이제 폐경기 이후의 이후에. 여성들의 비만율이 좀 증가해서 저 정도 되고 최근에는 약간 증가 추세랍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이 20, 30대 네. 비만율이 증가 추세로 보자면 가장 높답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아, 20살에서 30대. 39세 정도 되는 네. 액티브한 에이지인데 근데 활동량이 이제 많은 에이지잖아요. 30대 비만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아직은 퍼센트는 낮지만 네. 그 증가 폭이 기울기가 맨날 남녀- 운동하고 인터넷만 해서 그런가? 남녀공이 아주 높더라고요. 특히 3단계 비만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개도국 비만이 문제네요. 예. 왜 이렇게 그 미국에서 옥수수를 많이 키워가지고 개도국에다 갖다 줘서 이렇게 된 거? 선진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네? 10년에 비해서 예. 이제 2008년에 비해 보면 지금 현재는 그 개도국 비만 인구가 더 많다고 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게 선진국에서 차고 넘쳐서 예. 개도국으로 먹을 게 선진국의 시장이 포화되고 그러니까 개도국이 네. 먹거리가 풍부해지고 개도국의 이제 네. 그런 개방 압력이죠. 그런 선진국에서 먹던 참 패스트푸드나 네, 네. 가구 음식들을 이제 소위 말하는 많이, 정크푸드라는 거. 들어가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오비시티 에피데믹, 그러니까 비만 전염병이라는 얘기를 흔히들 합니다. 아, 전염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라 그러니까 WHO에서도 비만은 뭐 신종 전염병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뭐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전염된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 전염 그 증가되는 양상이 이 마치 전염병의 양상을 띠고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수님도 그럼 우리랑 같은 생활 반경에 있으면 살이 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네. 예, 그래서 뭐 비만에 우리 둘 사이에 계속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살면 비만에 찌겠습니다. 네. 소셜 찌야 될것 네트워크라는 같습니다. 개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차피 먹는 거가 비슷해지고 결국 네, 하다 보면 맞습니다. 끼리끼리라는 네. 개념. 같이 놀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큰이는 안 하는데요. 왜 네. 우리가 살이 찌는지. 네네. 그래서 요즘 뭐 얘기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그런 과거로부터 따져보면 그 해답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취약하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요새 와서 좀 취약해졌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죠? 아, 옛날보다 그렇죠. 비만에 취약해졌다. 그렇죠. 네. 아, 되게 유전성 질환이라는 유전의 거는 이제 저기를 많이 받죠. 네. 유전적 네. 소인이 많습니다. 네. BMI는 그 음. 부모님이 이제 과체중 혹은 비만이면 자식이 그런 과체중 비만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전염되는 건 아니지만 전염성이 예, 나름 강하다. 전염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뭐 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비만은 일종의 진화적 적응이자 뭐 그 적응의 오작동이다라는 개념으로 진화 생물학자들이 설명을 하거든요. 네. 진화 생물학자들은 그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옛날 환경부터 이제 네네. 비교를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것도 뭐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이 빈곤의 시대와 풍요의 시대를 교대를 겪다 보면 빈곤의 시대를 대비하려면 풍요의 시대에는 많이 먹고 이제 남는 거는 지방으로 저장했다가 이제 다시 빈곤의 시대에는 그때 저장했던 지방을 이제 소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향을 띠고 우리가 진화해 왔는데 그런 거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현재 와서 이제 먹거리가 너무 풍부해지고 또 고지방, 고열량 그런 고설탕 음식들이 많아지면서 네. 이제 확 살이 찐 거죠. 우리가 그 성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음식들이 너무 맛있고 겨울잠 많아지고. 자는 동물들도 그렇죠. 그러잖아요. 겨울잠 예, 예, 들어가기 맞습니다. 전에 이제 예. 영양 소치를 충분히 예, 해놓고 지방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증가시키죠. 영양 소치만 하고 겨울잠을 안 자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선조들의 그런 이 음식 환경하고 현대인 그런 주로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들이겠죠. 현대인의 음식 환경이 상당히 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가용한 양 상대가 안 되겠죠. 옛날에는 계절적인 요인도 많았고요. 네. 그 과일은 뭐 그 계절적 요인이 아주 확실하잖아요. 네. 그리고 저런 이 사냥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요즘 뭐 지천에 널린 게 음식이고요. 시간적 제한도 마찬가지죠. 또 음식의 그 시간적 제한이 굉장히 많아서 전에는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없었지만 요즘이야 뭐 이런 비닐하우스에서 사시사철 어떤 과일이든 먹을 수 있고요. 고칼로리 음식은 옛날에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쉽게 구할 수는 없었고요. 네. 요즘은 뭐 엄청 많죠. 또 음식을 구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시간 소비량, 에너지 엄청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이- 사냥을 직접 예. 해야 되니까 수렵. 수렵을 네. 하던 네. 채집을 하던 몸을 네. 움직여야만 이제 네. 가끔은 또 굉장히 그쪽 밑에 음식을 구하는 데 따르는 위험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목숨을 걸어야 할 네. 정도로. 뭐 요즘이야 뭐 마트에 가면 편안하게 그 에너지 거의 소모 없이 마트에 가기 귀찮으면 그냥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배달 앱을 누르거나 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음식의 기능이라 하면 이제 옛날에는 주로 이제 영양 섭취 기능이 네. 주였고요. 혹은 아주 작은 부분은 뭐 성적 의미나 뭐 사회적 의미 그 정도도 있었겠지만 지금이야 뭐 음식 그 영양 섭취보다는 어떤 사회적 기능 그런 게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저는 이상하게 마트에 가면 운동을 제일 많이 하는 데인데 1시간 동안 카트 밀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튼 마트는 뭐 가더라도 근육을 좀 안 사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요 전에 슬라이드가 네네. 하나 있었. 네, 요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조상들이 살아온 그러니까 수렵 채집인으로 대부분의 세대를 살았고요. 네. 세대 수로 비교하자면 15만 세대랍니다. 그리고 언제서부터요? 그러니까 수렵 채집할 때부터 저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호모 하빌리스, 호모 음. 에렉투스를 거쳐서 이제 사피엔스까지. 예, 사피엔스까지 왔는데 네. 사피엔스도 농업을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네. 이제 농업은 뭐 500세대밖에 안 되고요. 한 10,000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11,000년 그 정도고. 15만 세대. 예, 제너레이션이. 15만 500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뀐 우리의 그 음식 환경은 이제 2세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음식을 세대 풍부하게 세때 제대로 딱딱 먹기 시작할 때부터 네. 음식을 제대로 쉽게 세 끼 예. 먹기 시작한 거. 예, 우리가 이제 패스트푸드를 주로 먹은 그런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를 섭취한 세대는 불과 2세대밖에 안 되는데 현대 음식 환경에 노출된 거는 2세대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한 세대가 30년을 잡는 건가요? 이 제너레이션을 말하는 건가요? 주로 한 30에서 뭐 네네. 예, 그 정도 아, 잡겠죠. 원 제너레이션 진짜 대략 얼마? 30년 잡죠. 예. 네네네. 네. 사실 우리나라 조선 때만 해도 그렇게 세 끼 딱딱 먹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죠? 전 세계적으로 예. 비교해 보면 저런 네. 가공식품이 이렇게 많이 퍼진 거는 그렇게 오랜 세월은 아닌 것 같아요. 지배계층들 그러네요. 아니면 예. 그렇게 그러니까 딱 예전에는 비만이란 자체가 보기 드문 그렇죠. 거였죠. 네. 지금 북한 보면 맞습니다. 아, 네네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비만하고 거리가 멀고 예, 거리가 네. 멀죠. 지배계층들은 비만이 꽤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1960, 70년대 사진 보면 비만한 분들 거의 없어요.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예. 네. 6.25 때 피난갈 때 보니까 네. 사진다가 별로 없더라고. 다 죽었나?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못 살다가 갑자기 잘 먹어서 이래요. 네.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그런 아, 괜찮아요. 네. 달달하고 기름진 음식. 네. 맛있겠다 저거. 아, 맞아요. 근침 돌아요. 이런 음식들 좋아하시죠? 네.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진화적인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는데요. 네. 근데 지금은 아주 우리 주변에 널리 볼 수 있는 쉽게 네, 볼 수 있는 네. 만날 수 있는 음식이지만 네. 옛날에는 이제 귀족들만 넘어가시면 이제 넘어가시죠. 예, 이게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다는 거죠. 꿀. 예, 꿀이나 과일 같은 달달한 음식 저런 네. 음식은 단 음식치고 예전부터 독성이 있거나 뭐 상한 음식은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안전하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고기는 지방도 많고 이제 열량도 높은 그런 고지방, 고열량 음식이었죠. 저거는 이제 사냥에 성공해야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었고요. 따라서 이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없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아주 가치가 높았고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음식을 만나면 뭐 그냥 무조건 먹고 보자. 예, 식욕이 엄청나게 네. 솟아났을 것 같고요. 그럼 손자들 뭐 먹었지 대체? 평소에? 평소에는 이제 좀 열량이 낮은 뭐 그런 음식들을 주로 지금 먹었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먹어봤어요? 건강에 예. 먹을 수 있는 초콜릿 거꾸로 먹기. 생각하면 네. 아, 열매나 뭐. 네. 불풀이 남은 껍데기. 와, 진짜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많이 먹고 저장하는 그런 이제 이를테면 이제 이게 절약 유전자 개념이죠. 그래서 먹을 것이 풍족한 시기에는 그 지방으로 비축하고 다가올 빈곤의 시기에 대비하는 그런 체질을 이제 발전시켜 왔습니다. 네. 우리 선조들께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을 잘 축적하는 사람이 생존에 유리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살이 찌는 비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조금이라도 이제 지방 세포를 잘 저장. 부풀리는 그런 저장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이차도님 반갑습니다. 먹는 족족 쓰는 사람은 뭐 진짜 이 축복받은 체질이 아니라 저주받은 체질이었고 이 개념이 이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생존에 정말로 아주 성공적인 그런 개념이었는데요. 감탄,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라. 뭐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예? 의리 그렇죠. 없는 사람 뭐 예, 이런 근데 거 할 때. 그거를 이제 네. 진화적으로 생각해 보면 네. 저거에 맞춰서 살았던 분들은 오래 살았어요. 예, 굉장히 적응을 잘하셨죠. 아 옛날 같으면 네. 지금 같으면 지금도 지금은 의리 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지금도. 똑같아. 지금 이제 네. 예, 달다고 삼키면 와. 달면 안 뱉고 좋을 수도 쓰면 있어요. 먹어야죠. 네. 그게 쓰는 게 약이니. 네, 거꾸로. 약이 될 수 예.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거꾸로 해야 할 수 있어요. 중국말로 한번 해보세요. 깐촌쿠투. 비슷하죠? 감탄 고투. 뭐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아, 네. 진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음. 가지게 된 이 뭐 진화적 개념에서 얘기하는 뭐 절약하는 유전자, 식욕 네네. 이상 항진증 유전자, 네네. 좌식 유전자, 지방 형성 유전자 이렇게
진화대에서 우리가 물려받은 유전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만 적응을 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대사율을 낮춰서 덜 쓰고 그러니까 절약하는 유전자겠죠. 남는 건 지방으로 그러니까 딱 또 이렇게 귀한 음식이 있으면 없던 식욕도 식욕 생기고. 생겨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눈앞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있으면 굉장히 그 없던 식욕도 솟아나잖아요. 네네. 그 옛날 사람부터 물려받았고 물려받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나면 뭐 그 움직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네. 앉아서 편하게 쉬고 싶은 그런 유전자도 역시 좌식 유전자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요. 먹고 나서 노곤하고 이렇게 네. 저장하려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활발한 성향은 그 생존에 불리한 그런 성향이 있겠죠. 쓸데없이 에너지 쓸데없으니까. 맞습니다. 예. 에너지. 나대고 이러면 안 그리고 돼. 이제 지방세포를 잘 축적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적응에 유리했는데 근데 현대에 이런 유전자가 오히려 적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이제 요즘 와서는 이제 부적절한 적응 방식이 네.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 유전자를 없애야 되는데 그게 쉽게 없어지겠다. 그게 네. 몇십만 세대 거쳐서 예. 자리 잡으면 네. 되게 쉽게 그러니까 이 자리 없어지지 않을 잡으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먹는 게 우리를 정의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유아 왓주잇. 그러니까 이 프랑스 미식가 브리아 샤바랭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먹는 게 바로 너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먹는 것에 따라서 정의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먹는 것을 얘기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줄 수 있다. 그런 말도 했답니다. 그 너의 그러니까 정체는 먹는 걸 먹는 가지고. 것에 다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we become what we eat이라는 그런 말을 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먹는 대로 된다. 예. 와. 네 너 먹는 걸 보면 네가 어떤 인간인지 알 수 알겠다. 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진짜 그래요? 궁금하다. 그리고 이런 이제 얘기가 이따가 알아맞혀 보세요. 네. 요즘은 그런 말도 합니다. 네. 유아 what they eat이란 말도 하는데요. they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음식이 뭐를 먹었느냐, 어느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네. they라는 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소고기, 돼지고기를 생각해 보면 네네. 그 소가 살았을 때 어떤 환경에 살았느냐, 진짜요? 돼지가 어떤 환경에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게 또 이제 우리가 먹는 어떤 뭐 예를 들면 토마토나 뭐 그런 음식들이 예.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앞에 왔는지, 그러니까 식탁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라는 유아 얘기. 이게 나의 어떤 성격을 규제하는 겁니까? 아니 아까 비만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다 알 수 있다. 뭐 그런 성격까지도 그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궁금하네요. 저 이쁘다고 하네요. 저 네. 비만이라. 제 비만인데 자꾸 미녀라고 그러니까 자꾸 화면빨입니다. 화면빨.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한지 속지 마세요. 저 혼자 좀 화면빨이에요. 네.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이제 이집트인데. 예, 그런 농경 시작했을 때 네. 그 이집트 역화에 남아 있는 네. 거랍니다. 이제 이 그런 수렵 채집 시절에 굉장히 다양한 식단을 먹었던 네. 인류가 저는 농경을 시작하면서 이제 탄수화물, 곡물 위주의 비교적 단순한 식단으로 이제 변화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혁명,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런 서구식 식사가 도입이 됐고요. 네네. 이거를 이제 우리의 식습관을 바꾼 두 번의 혁명적인 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산업혁명은 또 다른 얘기네. 네네. 이게 일종의 농업혁명하면서 식단이 바뀌었고, 네. 그죠? 산업혁명하면서 한 번 더 바뀌었네. 예. 네네. 저 때부터 이제 음식 이 탄수화물 곡물을 이제 가공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정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구식 식사라는 게 뭐 따로 있어요? 예, 그때 도입된 식사가 이제 그런 웨스턴 지역에서 서구 지역에서 이제 먼저 도입을 했기 때문에 서구식 식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기계가 도입되고 뭐 그런 방앗간에서 네. 찢던 시절에서 네. 이 공장에서 하얀 예, 밀가루 예, 예. 나오고, 맞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정제된 네, 탄수화물이나 그리고 뭐 가공 음식 같은 거, 또 열량은 높은 그런 음식들이 도입되면서 저런 만성 질환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를 서구병이라고 칭하는 그런 분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리 파핀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건강을 해치는 현대인의 식습관이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거의 모든 사람이 해당이 되겠죠. 간식 먹는 거. 특히 20대 학생들은 간식으로 많은 칼로리를 보충하더라고요. 많이 하는 친구들 한 4분의 1 가량도 하루 칼로리의 4분의 1 정도도 간식으로. 예, 간식으로 섭취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회식 문화 때문에 주말에 그런 칼로리 섭취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음식의 대형화는 저런 1960년대와 2011년을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이상, 뭐 많은 거는 서너 배 이상 이 1인분의 사이즈가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세트 메뉴 안 먹어야 되죠. 세트 메뉴. 네. 맞아요. 세트 메뉴가 또 이제 1970년대부터 또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년대 중반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들어오면서 세트 메뉴가 굉장히 아주 아니 뭐 저런 거는 다 뭐 좀 와닿고 뭐 일리도 있고 뭐 좀 어떻게 보면 근데 저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뭔가 좀 계속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참 궁금하네요. 간식 먹는 거 애들도 간식 먹는 거 좋아하고 간식 줘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고 회식도 애들 가족끼리 사 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 요즘은 좀 덜하지만 네. 그죠? 제가 진짜 이게 건강을 해친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좋은 점도 있는데 저도 이 좋은 점 질문을 물론 있죠. 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식욕억제제를 타러 갔어요. 근데 그 의사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다 자본주의 폐라고 생각하라고. 자본주의가 중투국에서? 유혹하는 거라고 애들한테 아. 세뇌하래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안 먹고 싶어지는데 저는 그 먹는 행복이 그렇죠. 미움보다 더 크거든요. 아니 사회주의는 뭐 비만 없나? 모르겠어. 그분이 아마 저 중국인인 걸 알고 이런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딱 보면 저 포션이라는 게 보면 1960년대에 그 컵 사이즈하고 2011년에 컵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졌네. 예, 네? 저게 이제 그 음식 산업에서 네. 많이 팔기 위한 비장의 전략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아주 단순한 전략이죠. 값은 조금 올리고 양은 2배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면 많이 먹거든요. 같은 값, 같은 값 맞아요. 그 접시에다가 이렇게 조금만 담아주고 이게 1인분입니다 하면 1인분 인구 먹잖아요. 근데 접시 가득 담아주고 이거 1인분입니다. 우리 식당 1인분입니다 하면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완싱크라는 또 학자는 그런 말도 했죠. 우리는 눈앞에 차려진 게 1인분이다. 맞아요.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릇을 줄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작은 그릇을. 네. 네. 네, 좀 빨리. 네. 이게 뭐죠? 잡식동물의 딜레마. 예, 이 잡식동물의 딜레마라는 얘기는 그 우리 인간이 거의 모든 거를 먹을 수 있지만 네네. 어떤 거를 먹어야 우리에게 좋을지 그거를 잘 모른다는 얘기죠. 코알라나 아니면 사자나 그런 동물들처럼 우리가 먹을 음식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모든 거를 먹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야 우리에게 좋고 우리에게 안전한지 모르는 그런 음식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을 잡식동물의 딜레마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현대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 뭐 광운병이라든가 GMO라든가 국제동물, 뭐 인공음식까지요. 그러니까 선조들이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음식들을 먹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만 특히 이제 가공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을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방법이 궁금해요. 너무 이런저런 가공 음식은 또 뭐예요? 더 나쁜 것 같다 어째? 가공 음식은 초가공 음식. 예를 들면 밀가루를 이스트를 이용해서 빵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건 가공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피자나 뭐 그런 것 공장에서 막 타핑을 잔뜩 올려갖고. 그러니까 가공 음식보다 한 단계 위 개념이죠. 라면 같은 것도 이제 초가공 음식이에요. 라면도 초가공 음식인가요? 이렇게 이제 스낵 같은 과자나 초콜릿 저런 것들도 다 초가공 음식에 들어가요.
저런 것들이 이제 공통점이 뭐 고열량, 예. 고설탕, 뭐 고지방 뭐 네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 우리가 모두 좋아하는 음식들인데요. 네. 이 논문이 아주 인상적인 논문인데요. 네네. 2019년에 셀 메타볼리즘이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에 나왔던 논문인데 저는 초가공 음식만을 먹어도 네. 살이 비만이. 찌고 체중이 늘고 이 음식 섭취량이 칼로리 네. 섭취량이 그러니까 증가할 수 있느냐라는 네. 거를 조사한 건데 당연히 엄청 찔릴 것 같아요. 피자만 일단 먹어도. 근데 상식적으로. 2주만 했습니다. 단, 2주. 예, 단 2주만 실험을 했는데요. 네네. 저런 초가공 음식 섭취군 그리고 비가공 음식 섭취군 마음껏 먹어라. 네네. 제한 없이 마음껏 먹어라. 그러니까 배부른 그만 먹으라는 거죠. 네네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 있는데요. 네네. 맨 왼쪽 위에 보시면 그 에너지 섭취량이 음. 무려 한 500칼로리 이상 증가를 한 거예요. 초가공 음식. 네, 초가공 음식. 초가공 음식을 먹은 그룹이 그러니까 오백- 엄청 찐 거네, 그죠? 일종의. 그러니까 많이 먹은 거죠. 아, 많이 먹은 거죠. 그 열량 섭취가 많아진 거고요. 네네. 특히 그 조사를 해봤더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조사해봤더니 단백질은 별 변화 없었는데 그 특히 이제 탄수화물 탄수화물? 성분하고 네. 지방 성분을 많이 먹었다라는 거고요. 네. 그 이제 아침과 점심에 더 그 에너지 인테이크가 이제 섭취가 많아졌고 네. 그 맨 밑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체중 변화입니다. 체중 변화. 처음에 비해서 2주 지났더니 2주 만에. 예, 비가공 오. 음식 먹은 분들은 1kg가 빠졌는데 1kg가 빠진 거고요. 마이너스 1kg고요. 저 초가공 음식을 먹은 분들은 1kg가 더 부른 겁니다. 더 불었다. 그러니까 아. 차이가 2주 만에. 2kg 차이가 나는 거고 네네. 이 특히 네. 지방 함량이 더 지방이 더 많아졌다라는 그러니까 뭐 이게 결국은 그런 거네. 초가공 음식은 살찌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우리를 있는 거예요. 과식으로 유도하는 거죠. 네. 과식. 그, 호르몬 환경을 바꾸자. 그 예, 네. 뭐 이거는 대책으로서 얘기하는 건데요. 네네네. 이런 드디어 대책 나왔습니다. 네, 네. 언제나 중요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대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니까 네네. 우리 몸의 이 생화학적 그 환경이 네. 변화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생화학적 환경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결코 이런 살이 살찌는 그런 성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렙틴, 그렐린, 코티졸, 뭐 에피네프린 이런 호르몬들에 대한 그 균형을 맞춰주자는 거죠. 네. 그런 가공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서 호르몬 균형이 깨졌고요. 네. 흔히들 뭐 탐식과 이런 나태가 비만을 유도한다. 사실 많이 먹고 운동 안 하는 거는 그런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진짜 비정상적인 행동이 우리를 비만으로 유도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뚱뚱해지면서 좀 더 많이 먹고 좀 나태해졌냐. 게을러졌느냐, 그런 그 화살표를 거꾸로 해보면 네. 이제 그것도 성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개념입니다. 뭐가 답이에요? 보기에 따라 다른데요. 네. 물론 탐식과 나태로 이제 비만이 유도될 수는 있겠죠. 네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실 많이 먹고 게을러서 살이 찌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뭐 움직이고 그래도 살이 찌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이제 이렇게 살이 찌는 과정 중에 탐식과 비만, 나태가 이제 유도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정리하는 개념이 바로 이건데요. 우리의 그 현대사의 비만이 유행하게 된 그런 이유는 바로 생화학적 작용이 변화했고 우리 몸에 특히 이제 뇌의 생화학적 작용이 변화했고요. 그 생화학적 작용이 변화한 건 환경의 변화인데요. 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생화학적 작용이 변화한 거는 핵심은 바로 여기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 호르몬이 많아진 겁니다. 인슐린. 예, 네.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지방을 저장하는 그런 호르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슐린이 없으면 지방이 저장이 안 되니까. 아니 거꾸로 하면 단 걸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아니 우리 몸에서 분비가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잉이 그러니까 결국은 인슐린 과잉을 안 만들려면 아까 고가공식품, 초가공식품 이런 그 거- 초가공식품들의 범람한 환경이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사회적 지위가 이제 크다. 예, 이 인슐린 과잉을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라면 회사에다 대책- 수입을 해야 라면 되나요? 먹지 마요. 네? 대책은 뭐 비만세를 달라고 대책은 상당히
짧게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죠. 사실 네, 사람마다 2만 다르네요. 6천 종. 다이어트가 2만 6천 종이나 있고 와. 그러니까 모든 다이어트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95%면 거죠. 거의 뭐 대부분 실패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도하는 예. 것 자체. 저 다이어트 자. 실패율은 아유. 10년 이상 그 네.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는 그런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냐. 그러니까 내 행동, 실패. 뭐 하든지 실패해. 없어요. 95%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식이나 네. 그런 뭐 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그것만으로는 사실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하루에 한 끼 먹고 버티는 사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건- 있지만 이현주 씨도 안 먹어야 음. 안 먹고 있어. 그냥 참아야 돼 그거 무조건. 아니, 그렇게 그거는 하고 있어요. 좋지 않죠. 그 다이어트는 절대로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다이어트래. 다이어트 먹는 그거는 백전백패. 백전백패. 아, 그러면- 백배. 우리 몸의 호르몬이 어떡해. 그 저기를 놔두질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한 끼 먹으면 근데 일단 공복이 돼 버리잖아요. 예. 그건 안 좋은가요? 그렇죠. 그 보니까 방법 중 하나가 뭐 인슐린을 분비 억제하는 그런 막 몸에다가 맞는 거 주사요? 처럼 네. 네. 그런 약이 있는데 그게 요요가 온대요 어차피. 그거는 뭐 약은 사실 장기간 투여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와. 되고요. 네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자. 방법이 자, 이제 방법을 얘기하는 아. 거잖아. 인슐린 그렇군요. 떨어뜨리고 글렐린 떨어뜨리고 집중. 코르티솔 네. 떨어뜨리고 PYY는 뭐예요? PYY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소장 호르몬입니다. 없어요 저는 저게. 그러니까 행동만 바꿔서는 안 되고 행동을 이제 우리 몸의 행동은 호르몬이 변화한 결과고 우리 몸의 호르몬이 변화한 거는 우리 둘러싼 환경이 변화한 거기 때문에 이 지방 저장 호르몬이 인슐린을 바꾸는 게 인슐린을 낮추는 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대책입니다. 대책을 알려드릴게요. 대책을 알려드리면 네. 뻔한 얘기라고 또 하실 것 같아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는 건데요. 예. 제가 학생들한테 이 얘기하는 가장 최선이 아니라 가장 쉬운 방법은 가당음료, 탄산음료, 콜라 이런 거. 예, 콜라나 탄산음료, 집 안에 있는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무조건 치우라고 얘기합니다. 콜라 제로는요? 제로도 당 치워야 없는 탄산음료 괜찮죠? 그것도 치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아무런 왜냐면- 가당이 안 돼 있는데. 단 거에 대한 그런 비호를 거.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설탕이 들어간 단음료와 이 감미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그런 감미료, 단음료는 단맛은 같거든요. 같은데 이 칼로리가 없다고 해서 그거를 먹으면 우리 몸은 그거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익숙해지는 거죠. 단맛을 계속 단맛을 계속 거죠. 가지고 있는 여러분 거예요. 다이어트 단맛을 코크도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유 네. 그럼요. 일단 그럼 대체가 필요한데 이런 이게- 개인 그 호르몬 환경을 바꾸는 개인적 대책은 네네. 사실 좀 이런 약간 좀 지식이 필요한 거라서요. 네네. 간단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런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가당음료 같은 거 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섬유소 섭취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좋아하세요? 아니요. 진짜 싫어요. 서 있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자식 유전자가 좀 심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네, 운동을 해야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나 그런 게 좀 많이 개선이 되니까. 운동하면 더 배고파요. 네. 그러니까 운동도 예. 뭐 예를 들어서 걷기부터 시작해서 뭐 땀을 빼면서 하는 그런 운동까지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운동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그렇죠. 할 수 있는. 네, 상황에 맞게 해야죠. 네. 걷는 거 빼고. 아무튼 뭔가 네. 움직이는. 저는 뭐 하루에 10,000보 정도 목표를 세워서 예. 오. 열심히 걷고 근데 있습니다. 뭐 네. 과체중이라 그래서 예. 네. 혹은 뭐 약간의 경도 비만이라 그래서 네네. 건강에 해가 끼치지 않는 한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네네. 어. 그래서 살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죠. 자, 오늘은 그 비만의 사약을 쓴 저자분이시고요. 우리 하여간 네, 박성준 교수님께서 네. 결국 비만은 나만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사회의 책임이 있다가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게 네. 바로 이겁니다. 네. 이제부터 나오는 네. 게 공중보건에 개입이 필요하다. 네. 사회 책임이니까. 사회의 네.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 알아서 하는 사람들 네. 저런 소수의 집단에는 사실 나라에서 그 간섭 안 하는 거는 효과가 없죠. 그죠? 불간섭주의적 그런 접근법, 뭐 그냥 담배 피지 마세요 하는 거랑 그런 흡연 광고나 뭐 판매를 규제하는 거랑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비만 대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 맡겨두기에는 진짜 해결할 나 수 같아도 저런 비치가 있으면 뭐 그를 언제든지 운동을 하겠는데요. 그런 환경이 좀 그렇게 안 그러니까 이제 되네요. 모두에 말씀하신 그 사람이죠. 예, 메리 밥킨. 정부가 네, 이런 네. 식품 제조 시스템 혹은 유통 시스템을 혁신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주변에 이렇게 널린 이런 초가공 음식들이 더 싸게, 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 내에서는 안 된다.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비만세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개입을 해야 된다는 뭔가 건데 개입을 하고. 이거는 칠레에서 도입한 제도인데요. 비만세. 예, 이게 아주 성공적이랍니다. 음. 그러니까 위해 성분 전면 경구라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 네네. 이거를 붙이게 되면 식품이 학교 내에는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리고 세금도 너무 좋은 예. 거다. 애들이 벌써 어릴 때부터 저런데 노출돼 있다 보니까 예, 그럼 비만의 문제가 생기는데. 뭐 포장에다가 그냥 저런 까만 거를 딱 붙이니까 아니 굉장히 칠레가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되게 그만큼 심각했었다는 얘기죠.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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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18% 과세를 또 하고 예. 당이 많으면 네. 어린이 정크푸드 마케팅 금지한 최초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비만세를 최초로 과세를 한. 그러니까 이제 광고 이런 거 못하게 했구만요. 네. 그래서 지금 비만세 오, 도입하는 맞네. 나라들이 꽤 네. 많아지고 있고요. 28개 이상 국가가 되고요. 미국은 전체적으로 도입은 안 했지만 저런 도시들에서 이제 도입하고 있고. 멕시코가 도입했네. 예, 멕시코 탄산음료세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 소비를 한 10% 이상 감소시켰다는 얘기도 있고요. 동양에서는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동양도 꽤 네. 아시아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죠. 그거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제 저 투표 기간이 인도는 의외다. 선거 기간이라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런 장단점을 뭐 흔히들 세금. 얘기들 하는데요. 네네. 예, 맞습니다. 미아라니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예. 정부가 예. 이거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비만세 장단점. 세금이라고 그러면 벌써 인상이 안 좋은데. 예, 세금이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네.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네네. 하지만 학자들은 이제 저런 뭐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하여금 친건강적인 그런 식품이나 음료를 생산하도록 유도한다라고 하는데요. 영국에서는 저걸 도입하고 나서 세금이 많이 걸리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줄었답니다. 왜냐하면 회사들이 안 그걸 먹으니까. 피해 나가고 피해 나가니까. 그 퍼센트 이하로 한 거죠. 피해 나가고 더 줄인 음식들을 예. 이제 만들어내니까. 그런 거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아, 그렇군요. 담배세하고도 올리면 비슷한 점이 있네요. 예. 그죠? 네. 이제 뭐 차별적이고 아직은 뭐 저런 게 아직 불확실하다,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뭐 우리 회사가 쓴 거네요. 우리 있어요? 제가 아니 우리나라 아직 도입 안 했는데 최근에 한번 썼죠. 네. 근데 중국 그 사이다는 좀 덜 달아요. 그래서 맛이 없긴 해요. 처음에 왜 그런지 몰랐거든요. 예. 근데 비만세가 붙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 당도를 줄인 것 같아요. 야,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근데 네네. 이거 뭐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반대죠. 반대죠. 지금 워낙 지금 돈 세금이 세금이 너무 너무 많은데 비만세까지. 비만세까지 그런 분위기라서.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네네. 이 당류 섭취가 꽤 네.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의 서양에 비해서는 아직은 높지는 않은데 네네. 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저런 청소년층, 영유아층 그런 네. 층에서는 꽤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요. 우리나라에서 2016년 데이터고요. 그래서 2016년에 우리나라 그 식약처에서 여기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맞아요. 세웠습니다. 기억하시죠? 네네네. 2020년에 끝났는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5개년 계획이네.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저런 많은 뭐 네, 캠페인을 하고 뭐 네. 했는데
그 결과는 잘 결과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유튜브의 먹방 이런 거 네, 크게 먹방이 또 오히려 막 예. 크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먹는 거에 대한 그걸 자극을 시키고 해서 먹방은 좀 그렇다. 좀 거시기하더라고요. 먹방 관리를 제대로 좀 하지 그랬어. 국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이라는 것도 있네. 예, 2018년에 이제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최초의 네. 그 범부처 그 종합 대책을 음. 세웠습니다. 맞아요. 네네. 2018년에. 네네. 그래서 목표가 이제 2022년에 비만율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하자 뭐 그런 목표를 세웠고요. 청소년 비만율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런 그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긴 나도 합니다. 몰랐어요. 국가 예.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뭐 근데 사회적 책임을 하려고 애를 쓰네요, 나라도. 예. 나라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식품 그런 제조나 아니면 유통 시스템에 대한 거를 건드는 건 아니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건데요. 건강에 좋은 식품을 이렇게 싸게 잘 공급할 수 있다면 마트에 갔을 때 이런 식품이 라면이나 뭐 그런 식품들보다 더 싸다면 네. 그런 가공식품보다 더 싸다면 사람들이 선택할 그런 근데 찬스가 저게 싸지가 않아요. 비싸죠. 많아지- 1.5배. 그렇죠. 맞아요.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이제 환경 조성에도 정부가 힘써야 된다라는 네. 그런 네. 의미로 이제 서울시청에 저 계단 올라가면서 소리 나게 하는 그런 예. 것도 있고요. 요거 말씀드리고 이제 네. 보겠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설문입니다. 비만이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음, 한번 골라보시죠. 성격이 느긋해 보입니다. 8번 너그러워 보이. 저는 아우 8, 9번이요? 8, 9번요. 아, 1번. 1번이 네. 뭐 고르시겠습니다. 저 10번 부유해. 부유해 보이면 네. 근데 사람들은 다 1번. 네, 사람들 1번 많이 고르고요. 그다음에 5번 많이 5번. 고릅니다. 그리고 아, 맞아요. 3번도 많이 고르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많이 고르는데요.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많이 먹고 이제 좀 네.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네.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꼬마들한테 이제 그 애들은 모르네. 사진을 보여주면서 물어봤는데 이게 또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아주 네. 진짜요? 온갖 나쁜 얘기는 다 네. 해요. 세상에. 저런 아기들이 음. 저렇게 얘기한 거 보면 근데 아이들이 저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 솔직한 거지. 애들은. 예, 비만에 대한 인식이 네. 상당히 안 좋다라는 안 거죠. 좋네요. 네. 2019년에 이 대규모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네네. 비만한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비만한 분들을 치료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11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런 인식 조사를 했어요. 인식 조사를 했더니 비만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그를 치료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간의 인식이 다르다.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그런 명확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물어봤습니다. 그 비만인들한테 체중 감량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역시 본인에게 있다가 많고요. 비만인 사람들이 체중 감량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뚱뚱하신 분들은 비만 당연하지 나 체중 감량에 관심 많아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를 치료하는 분들은 아니야 그 사람들 관심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헷갈려. 그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일종의 비롯한 편견일 수 있는데 예. 저게. 예. 그리고 그분들이 과거에 한 번 이상 진지하게 체중 감량을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살 빼려고 노력을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비만한 분들은 그럼 나는 물론이지 80% 이상이 그래 나는 노력했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아니야 그들은 별로 노력 안 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많은 거를 보면 네네. 비만인들이 자기의 그 체중 문제를 이 의사들을 비롯한 전문가들에게 털어놓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의료진 자신이 편견을 많이 갖고 있네.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문제 자체가 비만 치료를 어렵게 하는 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비만인 사람을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그들을 견뎌내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인식의 그 전환이 있어야만 그런 사회적 비만의 문제를 해결할 그런 그 첫걸음이 된다라는 거죠. 결코 그 사람들만의 책임은 아니다.
그 사람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냥 예? 맞습니다. 잘못된 의지가 게 약하고 아니라, 뭐 예. 그래서 음. 비만이 된 게 아니라 강요된 비만. 예. 어쩝니까? 한마디로. 그런 개인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네네.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네. 이런 환경을 바꾸는 특히 이제 식품 유통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노력이 사실 우리가 슈퍼에 갔을 때 이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 더 싸고 더 구하기 쉽다면 굉장히 우리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겠지만 네. 그 반대의 경우는 뭐 지금의 경우죠 결국. 아, 이 경희대 교정이군요. 네. 아주 네. 이쁘네. 야. 일단 비만의 사회학 저자 우리 박승준 교수님을 모시고 비만의 책임은 바로 사회에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그걸 짧은 1시간 동안 이렇게 요약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네.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의 예.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8,000원 알라딘에서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예. 열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뵐 네.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또 살을 한 1kg 빼서 네, 뵙겠습니다. 만납시다. 네. 네.